유산화라는 사업 자체가 팀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나에게 와닿게 책을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는다기보다는 내가 이 책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책 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로부터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근데 여기 겉표지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뀐 생존 공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저 이 말 정말 와닿았어요. 물론 학교는 되게 안정적인 곳이죠. 저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17일이 되면 월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절박함? 이런 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 날짜가 1월 22일이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설마 뭐 잠깐만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김미경 강사님은 이제 거의 기업이거든요. 하나의 작은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잔고가 부족하다는 말을 2월 말에 들었대요.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과연 끝날 것인가? 나는 강의를 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의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 수입으로 먹고 살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정말 내 식구와 같은 20명의 직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몇 년을 새롭게 늘 도전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남기 위해 쓰신 책이 바로 이 김미경의 리부트고요. 그 절박함으로 썼던 그 경험이 녹아나기 때문에 어떤 전문 서적보다도 저희가 딱 읽었을 때 나는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구나라고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 읽지 않으신 리더님들은 정말 쉽게 읽히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요, 5파트로 나뉘어요. 5파트로 나뉘는데 첫 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듣던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침에 방역하면서 발열 체크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애들 이렇게 발열 체크하는 거 도와주시면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선생님, 여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선생님,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백신은 언제 나올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을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메르스까지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너무나 다른 피부로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감? 이 불안감은요, 이대로 끝나지 않겠구나였어요. 올해로 끝나지 않고요.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미경 강사도 딱 생각을 한 거죠. 안타깝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감은 아니지만 벌써 제 파트너님들이 그렇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 해도 불안했는데 또 학생들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주에 한 번 나오는 이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 괜찮을까?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괜찮을까?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불안감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자신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산화 사업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비대면이잖아요. 특히 수도권 지금 2.5단계죠. 네. 사람들 만나실 수 있으세요? 피해요. 만나고 계신가요?
상대가 이걸 못 피해요. 만나고 네. 계시죠. 그쵸. 서로 피하죠. 거기다가 한 번씩 그 확진자 발생했는데 방문 판매 업체 다단계 뭐 사업 설명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산하는 이름이 잘못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네. 저는 초반에 있었거든요. 만나서 알려주고 싶은데 만나서 알려줬다가 내가 확진되면 저는 보건교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파가 더 커요. 그런데 거기다 유산화까지. 저는 그거 정말 저희 유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만나야 돼. 건강기능식품 이게 왜 중요한지, 왜 먹어야 되는지, 전달해야 되는지 초반에는 사람을 못 만나? 2월, 3월, 4월 두세 달이 지나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파트너님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지영 리더님 더군다나 아기도 가졌잖아요. 임신 중이신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만나러 갈 수는 없고 근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 초반에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끼에 꽂고 네. 있어. 거기서 절박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이 리부트 책을 나온다는 얘기 듣고 바로 산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님들한테 바로 보낸 거고요. 응?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엔터 한번 쳐보세요. 네. 저는 이 책의 여러 파트 중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김미경 강사님이 그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만들어낸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유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뉴 러닝이라는 파트 4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책 한 권을 다 안 읽으셔도 앞에 프롤로그 보시면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설명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챕터를 다 읽기 전에 일단은 한 번씩은 앞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파트 2에 내 인생을 바꾸는 리부트 4가지 공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안 되는 강의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사람들하고는 접촉하지 말래. 근데 저 사람과 나는 소통을 해야 돼. 우리는 만나야 돼.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했는데 언택트를 갖고 안 돼. 어떻게 만나지?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결국은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 우리 모르고 있던 사실 아니잖아요. 카톡으로도 서로 자주 안부 인사하고 있고 소식 전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벌써 우리는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어떻게? 사용 방법 잘 모르는데 사진 올리고 글 올리면 되니까 그냥 올리고 있었어요. 네, 누군가 마련해준 그 디지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벌써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미경 강사님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올려서는 안 돼. 온택트 시대 맞아. 근데 그냥 올려서는 안 돼. 뭐 해야 돼?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 내 사업, 내 일을 이 플랫폼이랑 연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쵸? 무슨 콘텐츠예요? 유산화. 그쵸? 유산화. 진정한 건강.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이 콘텐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쵸? 고민하지 않고 뭔가 좋은 자료 있으면 그냥 한 번씩 그냥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월 달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강현주 스폰서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인스타그램 그 워낙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잠깐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기초자보다 더 모르구나. 사진만 올릴 줄 알았지 활용할 줄은 몰랐구나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올리지 않더라고요. 키워드 하나조차도 해시태그 하나조차도 빅데이터 기술에 맞춰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 유산화를 어떻게 빅데이터화해서 나를 노출시킬 것인가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김유 강사님이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겁니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속에 나의 일을, 나를 완전히 합체를 시켜라. 네,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팀 사업이면서 또 우리는 각자 개인 사업자예요. 사실 우린 벌써 인디펜던트 워커예요. 내 일을 즐기면서 내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부업자는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이제 부업자이다 보니 어떤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해야 되고요. 딱 주어진 시간 아니면 다른 시간을 갖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어느 장소에서든 그 장소가 내가 일하는 장소가 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 지금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제가 77년생인데요. 조금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무엇이 될까?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사실 의사였습니다.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방향을 좀 바꿨었는데, 그냥 그 이후에도 간호사관학교 가서 간호장교라는 제가 무엇이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넷을 낳으면서 또 다른 직장을 가졌지만 그것도 틀을 벗어나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보건교사라는 틀, 내가 그냥 배운 걸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확장해서 사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김미경의 리부트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정말 그냥 틀 속에 살았구나. 이 틀을 깨보자. 요즘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브랜딩화 시킬까? 그래서 보험교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건강지킴이가 돼볼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가져야 하는 5가지 내용을 이렇게 김미경 선사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당연히 내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언제든지 이제 홍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결된 사회망들,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그 플랫폼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걸 연결시키고 날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지금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요. 저도 지금 친구 맺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글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나요? 제가 유산화 관련된 글을 올렸더니 저한테 친구 추천으로 유산화 하시는 리더님들이 친구 추천을 떴어요. 제가 요즘 이제 북토크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북토크를 하고 있는가를 그걸 검색을 시작했더니 저한테 북토크를 주로 하시는 분들, 작가분들이 저한테 지금 맞아. 친구 추천으로 떠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인스타그램이 빅데이터. 갖고 있는 저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맞아요. 빅데이터인 거예요. 그럼 이 빅데이터를 저는 되게 현명하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벤처마킹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떨리긴 하는데 일단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벤처마킹 하시는 분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또 다른 계정 하나를 더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와 건강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유선을 연결시킬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유선을 어떻게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 것인지 이제 정말 이제 깊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돈 관리 영리제라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4번째 공식은 사실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인 거잖아요. 왜 비대면 시대예요?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결국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5살짜리 막내가 있어요. 근데 그 막내가 사실 말을 알아듣겠어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벗어 던지고 또 벗어 던지고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버리고 다시 새로 꺼내주고 이거 몇 개월 동안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문을 열 때 마스크를 안 주면 문을 안 열어요. 문 밖으로 안 나가요.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5살짜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지금 힘들어진 거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를요, 우리 일과 함께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모든 기업들 보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 기업 이미지 속에 친환경적인 것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겠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사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도 유선화가 갖고 있는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콘텐츠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회사야. 우리는 이걸 위해서 그린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의 강점들을 충분히 이미지화시키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이 4가지 공식을 가지고 파트 3에서는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요. 그 시나리오는요. 여러분이 책을 한번 리더님들이 다 읽으신 다음에 고심해서 쓰셔야 돼요. 노트 한 권. 그 김희경 강사님이 이 책을 내기까지 그 고심했던 흔적,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노트 하나가 진짜 너덜너덜하도록 쓰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서 막 너무 감동이 됐었는데, 저렇게 50 중반의 분도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난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극을 진짜 받았거든요.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이젠 낡은 기술,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지금 시대의 스펙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 시대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뉴 러너. 저도 40대 중반이다 보니 늦어요. 여기 77년생 저보다 나이 높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한 3분 계신가요? 4분? 네, 그렇게 계시는데요. 저희 태어났을 때는 흑백 텔레비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텔레비전을 봤던 세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장교 생활하면서도요, 처음에 했던 일은요, 수기 차트였어요. 이 환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근무해야 되는 그 타임에 오면 한 명 한 명 기록해야 되는 중환자 있잖아요. 몇 시에 어떤 주사를 맞았고 이 사람 지금 현재 부종이 어떻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다 손으로 썼었어요. 그게 2000년도예요. 그런데 2005년도가 넘어가니까 데미스라고 해서 저희도 컴퓨터로 이제 환자 관리를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10년도에 학교를 갔는데 아직도 2010년도의 학교는 칠판이었어요. 조금 쓰면 이제 PT 좀 만들어서 텔레비전에 띄우긴 했는데, 영상으로 띄우긴 했는데 아직도 옛날 방법으로 수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스마트 패드 갖고 교육하고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원격 수업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책상 앞이 아니라 컴퓨터 앞으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없으면 뭐 갖고 공부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공부해요. 지금 저희 아이들 세대는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60대, 70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배우셔야 돼요 하면은 되게 겁내시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또 새로운 기술 나오면 겁을 내고 있을 나이가 될는지. 근데 사실은 겁을 내면 안 되죠. 인스타그램 저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저는 사진만 올렸다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의 글을 리그램 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영상을 아직도 인스타 그 1분 짧은 시간 안에 올리는 방법 지금도 막 계속 아리송해요. 찾아보면서 계속 또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배우는 사람, 새로이 배우는 사람, 뉴 러너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배우면 힘들어요. 우리는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고 팀 사업자이기도 하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 뭐예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단순하게 유산한 회사 배우기 위해서, 제품 배우기 위해서 그건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난 성공할 것인가? 이번에 박청자 리더님 12스타? 저 그거 보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사실 약간 좀 그런 감정이 좀 있나 봐요. 남편이 중령이다 보니까 또 제가 대위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은 준이 가족이셨어요. 이제 부사관분들이나 준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저희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이 가족도 저 시골에서 사셨던 저분도 저기까지 갔는데 공부 많이 했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이런 생각 진짜 이번에 그거 보면서 했고요. 이기재 스폰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달려가는데 거의 그 자리까지 가고도 만족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대체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이 잠깐 까먹고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리더님들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 저희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팀입니다.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제 열정을 드려야겠죠. 저도 아까 이제 구영아 스폰서님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어요. 퇴근하고 아이들한테 방해 안 받으려면 조금 더 아이들을 뒤로 밀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와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시간이 그 시간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리더님들한테 무엇을지라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싶은 미래가 일상이 된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결국 누구를 만나래요? 성공자. 저희가 성공자라고 부르는 사람. 내가 살고 싶은 그 미래를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많죠? 고도현 스폰서님도 보니까 뭐 여행 다녀오셨었고요. 고도현 스폰서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해외 여러 번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이에요. 떠나자 하면 언제든 떠나고 싶고요. 전 지금도 되게 공부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상담 심리학을 30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걸 지금 14년 동안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겠다고 대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시작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조금 더 양보하고 시간을 양보했는데 이제는 양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양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살고 싶은 미래를 살고 있는 성공자 스폰서님들 옆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이기재 스폰서님, 김경환 스폰서님, 이기재 루비 가셨잖아요.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이죠. 네. 네, 롤러장이랑 그 마사지 샵이랑 정말 저 되게 부러웠거든요. 야, 저렇게 돈 들어오는 곳이 그렇게 많아? 야, 저러면 그 돈 다 어디에 쓰시지?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딱 맞아오고 나니까 지금은 돈 먹는 맞아. 기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곳이. 네, 계속 인건비 나가야 되고, 사람은 없는데 월세 나가야 되고, 네, 그런데 이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이 이기재 스폰서님, 김경환 스폰서님이죠. 이 힘든 기간 동안 루비 다시고, 이게 루비까지 가시고, 저희는 성공자 옆에, 스폰서님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 자리에 지금 다 모여있는 분들은 다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기 낳은 지 40일도 안 됐는데, 여기 지금 계신 리더님, 예, 아기 엄마들, 다 일하고 나서 들어오신 리더님들, 부업자 리더님들, 이영실 리더님도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쵸? 박성선 리더님도 그러시고요. 저는 그런 칭찬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보험교사도 하고 아이 넷도 키우고 유산화도 하세요?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즐겁다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눠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이 시간 계신 리더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라. 물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더 다른 리더님들, 각 분야에 뛰어난 리더님들을 만날 거예요. 저는 사실 저 되게 약해요. PT 만드는 것도 되게 약하거든요. 저 컴맹이에요, 사실은. 컴맹이어서 타자수도 되게 느려요.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저보다 뛰어난 분을 만나면 저 대신에 또 이런 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저 이제 유튜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또, 저는 지금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저 알고 있어요. 네, 나중에 그 리더님들이 저 대신에 또 우리 팀에 힘이 돼주시겠죠? 그래서 정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디스크 해봤잖아요. DISC. 디스크 검사했을 때 저는 주도적인 사람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안정형? 안정형. 네, 맞아요. 주도적이면서도 되게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주도적으로 갔어요. 유산을 하면서 좀 성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 중에는 굉장히 디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셔서 정말 따지고 또 따져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친화력이 높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모이면 또 팀에서 시너지가 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희 팀은요, 우리 한기 성장할 팀은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소스가 돼서 하나의 음식을 지금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미래로 지금 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뉴 러너 부분에서 저는 되게 이 부분 강조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넘버원 팀인 거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이 줌 미팅을 통해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저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 휴먼은요, 세이프티하고 좀 비슷해요. 결국은 코로나가 생긴 원인을 환경 보호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탄소 발자국 우리 막 줄이자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금만 더 에너지 줄이고 조금만 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더워도 뭐 에어컨보다 선풍기 정말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일회용 대신에 텀블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텀블러 쓰잖아요. 그쵸?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텀블러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갔어야 되는 행동이었었던 거예요. 이 김미경 강사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요, 뉴 휴먼이 돼야 된다.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신종어죠. 굉장히 코로나로 우울하신 분들. 신종어인데요.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직접적인 대면 되게 어려울 거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아무리 컨택을 해도 그 피부 접촉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되게 그립잖아요. 만나서 얼굴 보고 수다 떨었던 그 시간들. 굉장히 그리운데 그래도 우리 스스로 마음 면역력을 기르자. 네. 그리고 늘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같이 함께 하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PT는 끌게요. 네, 저 혼자 떠들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챕터를 다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요. 챕터를 다 못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맨 처음에 파트 나가기 전에 프롤로그에 정말 간략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부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팀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김수현 리더님께서 조금 더 강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준 팁이에요. 한명 리더님께 워낙 책을 잘 읽고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우리 책 코너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멋지고 훌륭한 맞아. 시간을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건 그 누가 해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될 거예요. 가슴이 찡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조금 났어요.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